사모님이 여행을 떠나시던 날, 집안에는 회장님과 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미정 씨, 회장님이 조용히 제 이름을 부르셨고, 그 목소리에는 늘 그렇듯 묵직한 힘이 깃들어 있었죠.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건 며칠 전 사모님이 제게 털어놓으셨던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 나한텐 좀 벅차. 그 얘기를 떠올리자 제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졌는지 회장님이 의아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괜히 싱크대 물기를 닦는 척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눈을 피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속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은 어쩌지 못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회장님의 기세가 얼마나 강한지 그분 곁에 가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 회장 댁에서 10년째 일해온 가정부입니다.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내온 서 여사님을 제가 배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 한 번의 충동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버릴 줄도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윤미정, 올해 56입니다. 분당 서현동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고, 남편을 병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도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혼자가 된 첫 해,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 바로 남도현 회장님 댁 살림이었죠. 당시 회장님은 61살이셨는데도 믿기 힘들 만큼 곧고 단단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면 주변 공기가 바뀌곤 했어요. 70을 넘긴 지금도 발걸음은 빠르고 목소리는 낮게 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에도 구부러지지 않는구나. 저는 그분을 보며 자주 생각했습니다. 사모님, 서인숙 여사님은 68. 젊은 시절 국악을 전공하셔서인지 말끝이 늘 고왔고 눈웃음이 참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고용주와 가정부라는 딱딱한 관계였지만 세월 속에 우리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회장님이 허리 수술을 받으셨을 때 여사님과 함께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웠고, 제 생일이면 떡 케이크를 챙겨주셨고, 명절에는 손수 쓴 카드에 봉투 하나를 건네시곤 했죠. 미정 씨 덕에 우리 집이 집 같아졌어. 회장님이 종종 하시던 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늘 마음에 걸리던 풍경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여사님은 방으로 성큼 들어가시고 회장님은 서재 불을 켜고 혼자 늦게까지 앉아 계시곤 했거든요. 부부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다정했지만 묘하게 비껴선 온도, 오랫동안 닿지 못한 거리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유를 묻는 건 제 일이 아니었기에 그저 마음속에만 넣어두었죠. 지난 봄 여사님이 예년보다 자주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혈압약 때문인가 싶어 챙겨드리기도 하고 저염 반찬으로 식단을 바꾸기도 했죠. 회장님은 그 무렵 들어서 더 늦게까지 서재에 머무르셨습니다. 집안 공기는 조용했지만 묵직한 무언가가 물밑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잠깐 숨을 고르고 있는데 여사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미정 씨, 시간 괜찮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양손을 앞에 포개 쥔 채였는데 그 자세부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자 여사님이 먼저 말문을 여셨죠. 이 얘기는 남 회장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눈동자에 스민 망설임과 체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10년의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결혼 생활이 참 어렵다. 여사님의 첫마디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무겁게 들렸습니다. 이어진 말은 조심스럽고 더뎠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 들어도 기운이 줄지를 않아. 나는 이제 예전 같지가 않고 그게 자꾸 부담이 되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꾸미지도 과장하지도 않은 진심 앞에서 괜스레 숨이 막혔습니다. 여사님은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았고 회장님을 흉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미안하고 두려울 뿐이라고 낮게 떨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내내 제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엉켜들었습니다. 안쓰러움이 가장 먼저였고 그 다음은 제가 오래 닫아 걸어두었던 어떤 문이 스르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나이에도 그런가. 참아왔던 호기심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여자인데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로는 모든 감각에 잠금 장치를 걸고 살았던 터라. 여사님의 고백은 제 안에 잠든 것들을 깨웠습니다. 여사님, 회장님과 진솔하게 대화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책에서 본 듯한 말로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여사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이 성격 알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더 어려워해. 나도 말 꺼내다 몇 번이나 접었어. 긴 한숨이 탁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남은 물기, 건조대에 한 줄로 선 접시, 도마 위 작게 남은 채소 조각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사물들까지 낯설게 보였죠. 무엇보다 회장님을 다음 날 마주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 듯 하루를 보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회장님 손등의 굵은 핏줄을 유심히 보게 되고 정원으로 나가실 때의 발걸음을 눈으로 따라가게 되고 오늘 커피 향이 좋네. 라는 평범한 말에도 귀가 붉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정신 차려 윤미정 하고 수십 번 되뇌었지만 흔들린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문턱은 뜻밖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여사님이 대학 동창들과 크루즈 여행을 떠나셨어요. 3박 4일. 일정표를 냉장고에 붙여드리고 캐리어를 내려드리며 환히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멀어진 뒤 집은 낯선 고요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머리를 말끔히 말리고 밝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늘 입던 앞치마를 맸지만 마음만큼은 새로 산 옷을 입은 듯 이상하게 들떴습니다. 향수도 평소보다 한 번 더 뿌렸죠. 왜 이러지? 나도 참. 생각하면서도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더 환하네. 아침 식탁에서 회장님이 스치듯 말씀하셨고 저는 날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대꾸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은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들깨버섯탕과 불고기를 정성껏 차렸습니다. 반찬 간을 보는데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의식적으로 밟고 침착하게 굴었지만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오후 회장님은 거실 TV로 오래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계셨고 저는 카펫을 털고 서가에 꽂힌 책들 사이 먼지를 닦는 척 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테이블을 닦으려 앞으로 숙이니 치마 자락이 살짝 올라갔고 저는 그제야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회장님이 제 쪽을 한번 보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미정 씨, 잠깐 쉬어. 여기 앉아. 소파 한쪽을 손으로 두드리셨죠. 둘 사이 거리는 이전보다 가깝고도 간질간질했습니다. TV에서는 남해의 파도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제 심장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말문을 먼저 연 사람은 저였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괴로우시죠?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선을 넘는 걸 스스로 알았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얘길 누가? 여사님이 저한테만 털어놓으셨어요. 나이가 들며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자꾸 미안해진다고. 긴 침묵. TV 속 물결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래, 회장님이 낮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기다릴 수 있다고 했지.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말끝이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이 저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곁에서 살림을 맡아보며 알게 된 건 이 집의 굳건함을 지탱하는 건 말하지 않은 것들, 참 많은 것들이라는 사실이었죠. 그 묵묵함이 때론 칼이 되어 서로를 베기도 한다는 것까지는 그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는 문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소파 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그제야 깨달았죠. 회장님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가늘어졌습니다. 미정 씨, 지금 그 말. 죄송해요. 도망치듯 일어서려는 제 손목을 회장님이 가볍게 붙잡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체온이 손등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한데 우리 내부만 다른 속도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나?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잠깐만, 우리끼리만. 제 말은 변명처럼, 간절한 염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한다기보다 오래 미뤄둔 퇴색한 봉투를 조심스레 여는 마음으로 손등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울렸고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실수라고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둘 다 맞겠죠.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 그것은 아주 오랜 고요, 끝에 찾아온 하나의 호흡. 오래 잠겨 있던 창틀을 처음으로 활짝 여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기울어 거실 벽에 부드러운 색이 번질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나? 회장님이 물으셨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엔 후회보다는 안도가 컸거든요. 그분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오래된 외로움이 겹겹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생각이 나서 마음이 복잡해요. 제가 말하자 회장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지. 그 사람과 나는 오래전부터 어떤 건 서로 놓아준 상태였어. 말로 하지 못했을 뿐. 그날 밤 저는 거의 뒤척이지 않고 잤습니다. 깊은 잠이라기보다 오래 울다가 지쳐 잠든 사람처럼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게 밝아 보였고 그게 오히려 겁났습니다. 식탁에서 회장님과 마주 앉았을 때 우리는 서로 눈을 길게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길이 스치면 둘 다 아주 조금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선을 넘고 나면 사람은 스스로 놀랄 만큼 쉽게 같은 선을 다시 넘습니다. 여사님이 외출하시거나 아침 운동을 나가시는 날, 우린 아무 일 아닌 듯 말을 주고받고 또 아무 일 아닌 듯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간적인 위로였다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안에는 분명한 애정이 생겨났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젊은 시절 공장 바닥에서 발로 재단을 배우던 얘기, 첫 사업이 망하던 날, 채무자들에게 고개 숙이며 버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온 마음으로 귀 기울이며 침묵하는 사이를 따뜻하게 건너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 그 말이 나오기까지 회장님은 한참 망설였고 말한 뒤에도 오랫동안 제 눈을 피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감히 입에 올리기 무서웠지만 그 비슷한 감정이 우리 사이를 분명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40의 사랑과 50의 사랑, 그리고 70의 사랑은 모양이 다르더군요. 더 조심스럽고 더 서늘하며 그래서 더 뜨겁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자라면 그림자도 길어지는 법. 여름 끝자락, 여사님이 눈치채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정 씨.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그래요? 요즘 제철 과일 많이 먹어서요. 저는 대답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 회장도 요즘 어쩐지 표정이 부드럽고 웃는 날이 많아. 여사님의 말투는 호기심과 의심 사이 어딘가였습니다. 둘이 무슨 준비라도 해. 내 생일 챙기려고 그러는 건가? 여사님이 웃었을 때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회장님이 동시에 어색하게 웃는 것을 여사님이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회장님과 서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문을 닫고 오래 말을 고르던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그만해야 할 것 같네. 말이 떨어지자 제 가슴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왜요? 알면서도 물어봤습니다. 인숙이가 알아차리면 우린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되지.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런데 더 늦기 전에 멈추는 게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이 시큰거려서 그 순간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품위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단둘이 소파에 앉지 않았고 서재 문은 늘 열어두었습니다. 여사님이 외출하시는 날에도 우리는 시간을 일부러 엇갈리게 썼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함이 집 안에 퍼져서 손으로 만져질 정도였습니다. 컵을 놓는 소리, 발걸음, 문 닫는 소리까지 어쩐지 낯설고 허전했죠. 그래도 우리는 견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배우는데 사람은 생각보다 능숙하더군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여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남 회장이 요즘 많이 조용해졌네. 저는 수건을 개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요? 예전엔 혼자서도 가끔 웃더니 요새 묵묵하더라고. 여사님은 말끝에 한숨을 얹었습니다. 그 한숨이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방금 개던 수건을 고르게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로 우리 집은 다시 평소의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회장님께 연한 블랙커피를 내리고 여사님과 함께 시장을 봐 오고 창틀과 난간을 닦고 무릎을 꿇고 신발장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된장국 간을 맞췄습니다. 달라진 건 제 마음뿐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56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때의 경험이 제게 그런 변화를 남겼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신감, 누군가를 아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을 넘은 자의 책임감. 가끔 복도에서, 정원에서, 또는 현관에서 우연히 회장님과 마주치면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눕니다. 요즘 어떻나? 미정 씨, 괜찮습니다. 회장님은요? 나도 그 짧은 대화 안에 많은 것들이 오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것. 그러나 더 이상 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 고마움과 미안함이 공존한다는 것. 우리는 그걸 말하지 않고도 압니다. 여사님은 여전히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십니다. 때로는 저에게 더 기대시는 듯 했습니다. 요즘은 어깨가 자꾸 결리네. 그러면 저는 뜨거운 수건을 덮고 어깨를 조심스레 눌러드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따뜻한 살결, 오래 함께한 사람만의 안온한 온도. 그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비집고 올라왔습니다. 여사님 앞에서 더 밝게 웃고 더 꼼꼼히 살림을 챙겼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 같았거든요. 어느 비 내린 저녁 퇴근하려고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섰는데 회장님이 비에서 부르셨습니다. 미정 씨, 돌아보니 회장님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고맙네. 저는 네, 하고 되물었고 회장님은 아주 잠깐 웃었습니다. 살림을 잘 챙겨줘서, 그리고 늘 사람을 살피는 눈으로 대해줘서. 그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가 같은 꿈을 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도. 시간이 더 흐르고 저는 조금 정직해졌습니다. 제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내 고독을 달랬다는 것. 남의 가정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내 마음을 먼저 택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그 일이 제게 남긴 것도 있습니다. 다시는 넘지 않을 선을 분명히 배웠고 내 삶을 더 단단히 꾸려야겠다는 의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잊고 지냈던 저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부엌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그릇을 닦는 손놀림의 리듬이 생기는 걸 느낍니다. 저는 여전히 남 회장 댁의 가정부로 제 자리를 지킵니다. 출근길에 시장 상인들과 인사하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면 난간에 잠깐 기대었다가 다시 한 계단씩 오릅니다. 여사님이 좋아하는 모시떡과 회장님이 즐겨 드시는 탕국간을 기억해 두고 세탁기의 울 코스와 건조기의 저온 설정을 꼼꼼히 맞춥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또 끝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저를 비난하신다면 그 비난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제 잘못이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때로는 그 흔들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더군요. 어디까지가 나의 욕심이고 어디서부터가 타인의 마음인지 늦었더라도 정확히 선을 긋는 일. 저는 지금 그 선 위에 서 있습니다. 제 몫의 일,
제 몫의 책임, 제 몫의 하루를 다하면서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각자의 선이 있을 겁니다. 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선, 그리고 넘어선 뒤에야 알게 된 선. 저는 오늘도 그 선을 떠올리며 조용히 부엌 불을 끕니다. 창밖에 달빛이 얇게 깔리고 식탁 위 물컵에 빛이 고입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아둔 거실 바닥을 지나 현관으로 걸어가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말자. 흔들려도 선을 지키자. 나와 타인을 동시에 존중하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070 인생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